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지난해 9월 21일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유 안나 씨의 이야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 오유 안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세상을 떠났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오유 안나 씨는요, 기상캐스터 가운데서도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그러한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시다시피 오유 안나 씨가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죠? 바로 유재석 씨가 앉아있죠. 오유 안나 씨가 이 많은 사람들, 전문인이라면 한 번쯤 출연하고 싶다. 꿈의 방송입니다. 유퀴즈에 나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나름 MBC 안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했던 그런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래서 출연해서 이 오유 안나가 자신이 JYP 연습생인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끝내 MBC의 기상캐스터가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한 많은 시청자들은 와, 저렇게 힘든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MBC 기상캐스터가 됐구나. 굉장히 방송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랬던 오유 안나 씨가 방송이 된 지 약 2년도 되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사인은 유족은 알리지 않았지만 자, 모두 다 유추할 수 있었던 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끊었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송혜교 씨가 주연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사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오유 안나 씨가 같은 MBC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일신문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꽤나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았거나 아니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 안나 씨는 9월 15일 오전 1시 5분에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2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격적이게도 이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이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오유 안나 씨는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괴로움을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MBC 측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었다. 이유는 뭡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유 안나 씨는 2021년 5월에 MBC 프리랜서입니다. 기상캐스터는.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는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가 된 다음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악질이라고 좀 표현을 할까요? 자, 오보라는 게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기상캐스터나 방송국 기자나 모든 이 방송 직종에게는 오보라는 것은 심하게 말하자면 본인의 업을 그만둬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인데 어떤 기상캐스터가 동료라고 해요. 자신이 낸 오보를 오유 안나에게 뒤집어 씌웠다. 진짜 너무 나쁜 행동이죠. 뿐만 아니라 선 입사한 동료, 그러니까 동료인데 먼저, 2달 먼저 혹은 6달 먼저 뭐 이렇게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배다. 이런 문화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선 입사한 동료는 오유 안나 씨가 틀린 것을 정정 요청하면은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라는 취지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지적질을 해? 뭐 이랬다고 해요. 자, 우선은 왕따가 됐고 그리고 어떤 동료는 오유 안나 씨에게 오보를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뿐만 아니라 선입사한 동료입니다. 오유 안나 씨가 후배라면서 비난을 일삼고요. 또 있습니다. 같은 프리랜서인데 오유 안나 씨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유로 오유 안나 씨가 퇴근한 다음에도 회사로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상 퇴근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오유 안나 씨가 유퀴즈 언더블록
출연 요청을 받자 다른 기상캐스터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너는 자격이 안 돼.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뭐냐면요. 이 오유 안나 씨의 이 핸드폰 비밀번호가 풀리자마자 그야말로 밀봉되었던 각종 카톡과 음성 메시지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실력 등의 이유로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오유 안나 씨를 비난해온 메시지와 음성이 다량 발견된 겁니다. 자,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오유 안나 씨가. 지금 이 같은 비밀의 금고의 문이 열렸다. 자, 오유 안나 씨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MBC 관계자 4명에게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알렸음에도 MBC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조사를 할 수 있지요 라는 게 답변입니다. 주 가해자로 2명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들의 인스타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인기 검색어 실시간 순위에도 오르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취재를 했어요. 이 기상캐스터 가해자로 추정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아예 답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모두 힘들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조금 그렇네요. 이야기 듣고 싶으면 MBC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MBC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제대로 파악된 게 없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비판도 달게 받겠다라는 게 MBC의 입장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오유 안나 씨의 장례식장에 2명이 오지 않았다. 지금 2명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유 안나 씨의 유서에는 이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마음껏 사랑할 수 없게 된 게 싫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불편해지는 것도 싫다. 장례식은 야외에서 파티처럼 해달라. 모두 드레스나 예쁜 옷을 입고 와서 핑거푸드 먹으면서 웃으면서 보내달라. 묻지 말고 바다에 보내달라. 이런 내용도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이 오유 안나 씨의 친구들은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인들은요.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널리 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 꼭 처벌받길 바란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뜻하지 않게 김가영 씨, MBC 기상캐스터죠. 골 때리는 그녀들 보시면 알 겁니다. 이 김가영 씨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론되자마자 유튜버 일주어터입니다. 일주어터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오유 안나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다. 오유 안나하고 한 번 정도 운동을 해봤는데 그때 오유 안나가 가영 언니 너무 좋아하고 의지되는 선배다. 진심으로 이야기해줬다. 때문에 김가영 씨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측정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유 안나 씨의 친구가 직접 나서서요. 제 친구 유안나가 MBC 선배들로부터 괴롭힘 당했고 목숨을 끊었다. 제 친구는 저에게 선배로부터 이유 없는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소식이 알려진 뒤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사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다.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안나는 피해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가해자와 MBC는 외면했다. 친구가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널리 알려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측정되고 있는 한 분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제가 이름과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자, 이분의 인스타그램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찾아가서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분은 꾸준하게 인스타에 피드를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좀 뜸하긴 하지만 여전히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를 올려가면서 최근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토화가 된 상황입니다. 유한나를 괴롭힌 동료가 누군지 아시나요? 유한나에게 열등감을 느낄 법도 합니다. 하필 유한나가 사망했을 때 이런 포스팅을 하다니 대단하다. 소름 끼친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아마도 유한나의 사망이 알려졌을 당시에 어떤 사진을 피드로 올렸던 모양입니다. 한 명은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받아서 이것저것 물건 협찬을 올리고 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라는 많은 분들께서 가서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들의 사생활에 다 털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상캐스터 세계는요, 야생입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라이벌이자 경쟁자인데 이게 좋은 선의의 경쟁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지옥 천지겠죠. 더더군다나 요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명의 동기이자 선배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확하게 요한나 씨를 괴롭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일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요요안나 씨에게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는 것이 그야말로 지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만 이 정도고 요요안나 씨의 그 엄청난 유서에는요. 무려 원고지 17장이에요. 2750자의 유서입니다.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 본인밖에 없는데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명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억울한 누명이 제대로 밝혀질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자, 제가요, 여러분들 요요안나 씨의 유튜브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요요안나 씨가 사망하기 전에 어떠한 과정으로 MBC 기상캐스터에 합격했는지가 나오는 그러한 영상의 짤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요요안나 씨의 모습이에요. 방송 쪽 일이 하고 싶어서 계속 준비를 해왔다.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 기상캐스터 2차 카메라 테스트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1차 통과하고 2차 카메라 테스트 대상 됐다라고 여기 알렸고요.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상 용어를 공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원고 분석 및 작성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새벽까지 달리고 달렸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실전 연습도 학원에 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눈 감지 마, 발을 정자 쓰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카메라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요. 이렇게 걱정 마, 잘 될 거야 본인의 휴대폰에 입력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착한 문자, 기상캐스터 3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다. 자, 이렇게 또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서 또 3차 테스트를 받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26일이죠. 자, 지금 알바를 가려다가 이 같은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요안나 씨가 합격 문자가 와서 지하철을 한두 번 정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막 혼미해졌던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결국 아르바이트 지각을 했다. 눈은요 울었는지 눈은 좀 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현실을 맞냐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집에 가서 엄마께 말씀드린다. 엄마는 애가 MBC 기상캐스터 지원한지도 모르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걸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하고요. 열심히 알바를 하고 집에 가겠다. 엄마에게 깜짝 놀라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엄마를 불러요, 요한나 씨가. 그렇게 엄청난 유복한 집에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요한나 씨는 본인의 있는 재능과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MBC 기상캐스터에 합격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왔어요. 엄마가 기분이 묘하다. 엄마가 뭔가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 씨가 엄마에게 면접 봉투를 드리고요. 엄마가 뭐냐? 깜짝 놀라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딸과 손잡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박수치고 눈물을 둘 다 흘리고 그리고 껴안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요한나 씨는 엄마에게 이 같은 선물을 한 것이 무척 기뻤을 거예요. 엄마도 너무 감격한 모습이죠. 한동안 두 사람이 껴안고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이파이브를 하고요. 요한나 씨가 울었어요.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얼굴도 빨개지고 귀도 빨개지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족들을 모르게 한다. 과정의 고통을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서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한나 씨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가족들과 공유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성격에 나오잖아요. 이 같은 고통을 알리고 싶지 않다 가족에게 혼자 껴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본인이 너무 하고 싶었던 기상캐스터가 됐는데 이렇게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삶의 의지를 잃을 법도 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서는 자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상캐스터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직을 유지하기가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결국에 유한나 씨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요. 이날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회랑 술 한잔 기울이면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첫 방송을 했다. 본인이 이렇게 기상캐스터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한나 씨, 하늘에서는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자, 유한나 씨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던 그 사건은 무엇이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MBC에서도 자체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파만파 엄청나게 커지고 그들이 누구냐? 지금 네티즌 수사대들이 조사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정황들과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좀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타까운 요한나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